안녕하십니까. 2022년 호텔업, 정확히는 이제 호텔 면세업종이죠. 산업전망을 발표할 한국기업평가 지광훈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돌아오라 외국인이요 라는 제목으로 호텔 면세업 동향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뭔가 이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요즘 호텔 면세업계의 간절한 심정, 그런 부분들을 대신 써봤고요. 이제 돌아와야죠, 외국인들. 내수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중국 쪽 수요에 의지하는 것도 이제 더는 위험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발표가 2021년도 업황 전반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업황하고 실적, 그리고 신용등급 전망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이제 산업 내 이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간략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리뷰인데요. 좌측 하단 그래프입니다. 2020년에 급락했던 입출국객 동향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뭐 미세한 차이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여전히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요 업체들 실적은 이제 실적이 급락했던 2020년을 저점으로 해서 제한적이지만 이제 개선세를 보였는데요. 면세점 임체류 감면 같은 이제 정책적 효과가 컸고요. 업체들 나름대로도 강도 높은 비용 절감 노력들의 결과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별 업체 간의 이제 수익성 회복에 차이가 났다는 것인데요. 면세 사업에서 좀 뭐 회복세는 유사했는데 회복의 규모나 어떤 폭은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과 기타 사업부 이런 부분들의 회복은 여전히 미미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실적 차이들이 좀 낮다라는 점입니다. 실적 차별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의 사업 환경은 어떤가? 아직은 비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회복 과정의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전망이 되고요. 백신 접종, 트래블 버블, 그다음에 입출국 규제 완화, 이런 걸로 이제 국가 간의 왕래 재개하고 업황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동시에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미크론이죠.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 확산세가 이제 다시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확산세 이제 등락이 반복이 되면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 국면으로 점차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죠. 물리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나 입출국 규제 완화 외에도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심리적인 회복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를 한데 여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만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사업 환경의 비우호적인 측면이 강하다.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업 사업 전망과도 유사해서 그쪽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자, 사업 환경 회복이 여전히 이제 더디긴 하지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일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 회복이 아니더라도 일상 회복 단계 진행으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할 거고요. 면세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들도 당분간 계속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건비가 등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해 놓은 상태에서 수요 회복 초기에 이제 사업장 운영 재개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고정비들이 더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더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회복 속도가 업체 간에 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제 주요 고객 기반, 그다음 주력 사업장의 이제 시장 내 지위라든가 가동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실적 회복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 시내 면세점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 공항 면세점이 아직 뭐 변화가 크진 않지만 일상 회복 단계에서 회복세를 보일 걸로 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지방 공항이나 지방 시내 면세점 이런 부분들의 회복 기조가 가장 더디게 진행될 거고 현재도 진짜 그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호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 도심의 이제 주력 사업장 이런 데들은 뭐 객실뿐만 아니라 연회 매출들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 지역, 그리고 그 외의 사업장들은 조금 이제 어쨌든 회복 속도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 차별화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신용도 변동 가능성을 보면, 변동 가능성은 대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가 이제 호텔 면세업계 등급 조정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이제 업황하고 실적 부진들이 가만히 됐고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변동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업체 간의 실적 개선의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차별화 경향이 향후에도 지속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부정적 영향은 유사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도 업황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익 기반이나 재무 완충력 측면에서 개별 업체의 신용도 방향성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측 하단의 표에 보면 주요 업체들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뒀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나 모니터링 할 부분들은 간략히 적어놨습니다. 호텔 롯데의 경우는 이제 호텔과 리조트 쪽 적자가 아직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빨랐는데 3분기부터 이제 경쟁 비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후에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이런 부분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 내 주요 이슈입니다. 이제 우선 앞서 얘기한 부분들, 업체 간 실적 차별화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뭐 다양한 이유들이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긴축 경영, 상당히 이제 쪼아놓은 긴축 경영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장들 가동률 차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좌측이 이제 하단 그래프죠. 거기서 보시면 양사 간의 고정비 부담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비용도 최대한 이제 감축해 놓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건비 부담이 면세 사업은 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데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 쪽 사업부들로 인해서 이제 롯데의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 그리고 이제 인천 제1터미널 철수하면서 공항 임차료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혜가 공항 면세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컸던 신라 쪽에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력 사업장 가동률 차이가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일종의 운영 효율성 측면인데, 이제 하단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양사의 이제 주력 호텔 객실 판매율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업체 간의 전략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거냐, 아니면 이제 소수의 사업장을 높은 가동률로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을 맞이를 하면서 수요가 극히 일부러 이제 제한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적인 차이들이 결국은 비용 부담의 차이로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실적 회복 속도의 차이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화되면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큰 그림에서의 문제적인데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국내 면세 사업자들의 중국 의존도 문제인데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뭐 중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면세 업체들 중국인 의존도를 보면 매우 극단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면세 매출 대부분이 외국인의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국인의 대부분은 또 중국인이죠. 최근에 이제 국내 면세업계 성장들을 보면 결국 중국 유커들에 의존했다가 사드 사태 터지면서 이제 중국 대형 따이공들에 의존하다가 최근에는 중소형 따이공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동안 이제 성장 배경이 되어 왔죠. 중국인 수요가.
이제 이 부분들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면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신해면세점 모객 수수료 비중 추이입니다. 신해면세점 매출 대비해서 모객 수수료 추이인데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100만 원어치 팔아갖고 50만 원을 뭐 환급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현재 업황 상황이 따이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는 것 또한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미 중국이 이제 자국 면세산업 육성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인 일변도의 고객 유치 전략이라든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편중된 이제 상품 구색들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 안정성의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종합을 하면 뭐 호텔 면세업이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과 제한적 수준의 이제 실적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등급 변경 가능성이 제한적이긴 하나 업체별로 차별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